자, 안녕하십니까. 대장개미 이순신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종가 분석 들어갈 건데, 일단은 오늘도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단 이 장 끝나기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11%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조금 안 되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오늘 오전장에 처음에 장 초반에는 나쁘지 않았어요. 어찌저찌 좀 버텼어요. 조금 빠지긴 했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11%대 하락까지 내려오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큰 하락이 발생이 됐느냐? 결국에 중요한 포인트는 또 여러분들도 확인하셨겠지만 이 세제 개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중에 12% 이상의 하락률을 보여줬는데 지금 전문가들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시장에서 AI 반도체 랠리로 누적된 이 차익 실현 물량과 함께 세제 개편 루머가 터지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을 자극한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한국 증시가 높은 밸류 구간에 진입을 한 상황에서도 과도한 레버리지 경고가 이어지면서 이 가운데 정책 관련 루머가 조정폭을 확대시켰다라는 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 일단 지금 현 상황을 우리가 팩트 체크를 먼저 해야 돼요. 이 이야기가 나온 게 맞냐? 오늘 나온 거 맞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까 전에도 다른 영상들 혹은 삼성전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야기가 실제로 나왔어요. 제가 확인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뭐 루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냐 없느냐만 놓고서 일단 우리는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실질적으로 솔직하게 말해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전까지 나오던 이야기는 뭐예요? 그렇죠. 앞으로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내면 그 수익에 대한 이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게 세제 개편안에 이제 포함이 되는 내용이었는데 오늘 나온 내용은 뭐였냐면 주식을 투자하면서 이 수익을 실현하면서 발생된 이 수익에다가 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부과하는 겁니까? 주식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10억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10억 원을.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1억이 이제 수익으로 전환 이 10% 수익을 내 가지고 1억이 이제 수익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쵸? 순수익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지금 10억이 11억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서 우리 주주님들이 수익을 실현하지 않으면 여기에다가 원래는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세제 개편안에 들어간 내용들로는. 근데 오늘 나온 내용은 뭐예요? 수익을 실현하지 않아도 이 11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주장이. 그러니까 이 여파로 증시가 미친 듯이 밀린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가능하냐 안 되냐만 놓고 봤을 때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에 가깝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곤 있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선 이러한 시장이 갑자기 밀리고 이러한 이 정책에 또 주식 시장에서 이러한 흐름들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가뜩이나 환율도 안 잡히고 증시가 조금이나마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버린다.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꺾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대로 끝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현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고 그렇다고 한들 결국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 10%가 넘는 장대 음봉이 나왔죠.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담아도 되냐 안 되냐만 놓고서 이제 상황을 좀 읽어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 중요한 건 뭐예요? 더 가냐 못 가냐. 이 하락 이후에 주가가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빠지기만 할 것이냐 아니면 말아 올릴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 저는 당연히 말아 올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등이 나올 구간 얼마 남지 않았다. 근데 그게 내일 시초가 될지 아니면 내일 모레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 아무도 알 수는 없겠지만 시초의 신호를 보면서 그리고 주가를 핸들링하는 세력들의 수급을 보면서 움직여야 됩니다. 제가 오늘 오전장에 우리 주주님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저하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대응 도와드렸죠? 어제 저녁 영상에서 제가 먼저 정답을 드렸습니다. 이거 보고 시작을 할게요. 어제 영상 보시면은 자 6월 22일자 12,000명 되는 주주님들이 시청하신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대차 세력들이 추가적으로 전에 이제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구간 분명히 나올 겁니다. 지금 당연히 환율도 안 잡히고 우리가 불안한 구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지금 이 시점을 잘 활용하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신호를 잘 캐치를 하셔야 된다. 추가 매수, 재진입을 할 수 있는 기회이면서 신규 진입에 대한 기회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번에 솔직하게 말해서 환율이 안 잡히고 시장의 흐름이 안 좋은 건 사실이니까 그 과정에서 만약에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그 타이밍 놓치면 안 되겠죠. 그 부분들까지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거니까 우리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기회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 게 그 이상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장 초반에 수급을 보고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금투스에서 2차 하락이 시작이 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내용들 대응을 도와드렸는데, 결론적으로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충분히 많이 눌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내일도 추가적으로 밀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미 증시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 미국 반도체들도 빠지고 있는데 지금 프리마켓에서 좀 빠지고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내일도 추가적으로 무조건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 이제 곧 나올 거고,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어디서 비중을 더 담던지 신규 진입을 하든지 재진입을 하든지 이 기회로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매도에 대한 이야기 안 하십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미 장대 음봉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미 주가 많이 눌렸어요. 여기서 매도를 운운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야. 왜? 어차피 여기서 주가 추가적으로 눌려도 중요한 지켜주면서 반등 나와줄 텐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이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라고 해서 조금 더 2, 3%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해서 매도할 필요 있습니까? 솔직하게 지금 당장은 없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좀 강조를 드린 거예요. 자, 오늘 영상 시작한 지 꽤 됐는데 구독과 좋아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 댓글로 3점 파이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중요한 내용들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 신호들 시초에 어떤 신호를 잡아야 되냐? 일단은 오늘 공매도 대차에 대한 비중을 잡아볼 건데, 중요한 건 뭡니까? 공매도에 대한 비중은 평소랑 비슷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대차에 대한 비중이 늘어났고 이 상환에 대한 비중은 아직 적은 물량은 아니지만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 공매도 대차 세력들이 뭐 했다라는 거야? 의도적인 움직임, 결국에 지금까지 쌓여있던 이 하방 압력에 대한 이 물량들, 준비되어 있던 물량들을 한 번에 쏟아냈다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뭐 증권사별 매매 동향 보면 삼성증권 이 순매도에 대한 비중, 결국에 여기서 기관에서 계속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고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은 순매수에 대한 비중을 보여줬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순매수, 이 매수와 매도를 반복적으로 만들어가면서 거래대금을 만들고 거래량을 터뜨렸지만 어느 한쪽으로 명확하게 치우치면서 물량을 쓸어담는 혹은 던져버리는 모습이 아니라 이게 현 구간에서 조절을 하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삼성증권에서 지금 600만 주 되는 물량들 순매도에 대한 비중이 잡혔는데, 이게 요즘 최근 들어가지고 이러한 비중들이 나오고 있죠. 뭐 내부자의 매도다 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어제도 마찬가지인 게, 자, 사장이 이 3,000주를 매도해서 10억 원 어치를 좀 매도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게 장 초반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주긴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결국에 최근 들어서 SK하이닉스 대비해서 삼성전자 못 간다라고 해가지고 엄청 이 불만이셨던 주주님들 많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어때요? 빠질 때 같이 빠졌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러한 리스크들 선반영되고 있었다라는 거야. 애초에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 하락률에서 더 큰 하락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야. 이전에 SK하이닉스 뭐 3% 올라가면 삼성전자 뭐 보합권이거나 1% 눌리고 있거나 이런 움직임들 많이 보여줬잖아요. 왜? 선반영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잡아야 되는 움직임은 이미 끝난 내용들을 볼 게 아니라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들. 삼성전자의 모멘텀, 장기적인 플랜으로 왜 못 끌고 갑니까? 시장의 흐름이 안 좋고 환율 안 잡히고 시장이 박살이 나도 올라갈 종목들은 올라간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결국에 지금 여러분들 환율 한번 먼저 체크를 해볼까요? 지금 환율을 체크를 해보시면은 1535원 종가에서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야간 선물이 솔직히 말해서 좀 얘기하기 좀 부끄러운 수치이긴 해요. 결국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11%대 하락이 나왔지만 지금 장이 이제 프리마켓에서 야간 선물은 0.5%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뭐 이게 올랐다라고 보긴 애매하긴 하죠. 근데 이러한 상황들까지 전부 다 봐야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신용에 대한 청산을 유도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공휴일 꾸준히 쌓이면서 이 신용에 대한 새로운 물량들이 들어왔었지만 그 이후로 공휴일 자체는 올라가지만 신용에 대한 대량 청산들이 발생이 됩니다. 이러한 인위적인 움직임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죠.
결국에는 내일 시초에 우리가 미 증시의 흐름을 이어서 캐치를 할 테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공매도 대차 세력들이 상환을 하는가 안 하는가, 하방 압력을 가하는가, 중요 구간을 지켜주는가, 밀린다면 어디까지 밀릴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최신화하면서 따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주식의 고수기 때문에, 주식의 신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 다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냥 일개 개미 투자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대비하고 대응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 확률을 높일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준비를 한 거예요. 이 영상이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우신 주주님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주주님들은 위에다가 3전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요, 이 이후에 우리 주주님들께서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되지. 자, 무조건 뭐 얼마 이상의 수익률 만들어서 몇 퍼센트 이상에서 정리시켜드리겠다, 고점 잡아드리겠다, 이런 약속 못 드려요. 비중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 내가 무조건 최저점을 잡아드리겠다, 이런 약속 못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약속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고점을 잡아드릴 거고 저점을 잡아드릴 것이다. 이거는 약속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실시간으로 차트와 수급 시장의 흐름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이 신호, 원 단위의 타점을 신호로 잡아드리고 있는데 주식에 100% 없다라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대비하고 대응하고 세력들의 의도를 읽어가면서 100%에 가까워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주주님들이라면 이러한 내용들 공유 드릴 거니까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이 내용들 요청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삼성전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시장이 무너졌다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유독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애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도 그랬습니다. 얘네들의 특징이 뭐였죠? 세력들이 물려있거나 세력들의 힘이 강한 종목이다.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로봇 기업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국내에 미국 로봇 정책 수혜 테마가 생겼습니다. 그 연결점이 CES였는데 중요한 건 미국 기업과 협력 관계가 생긴다면 MOU 체결이 나온다라고 하면 기대감으로 수급이 몰리고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유 때문에 수급이 몰렸던 건데 수급이 없어졌을까요? 아니요. 실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매집이 끝나고 이제 막 바닥에서 30%대의 반등이 나왔고 유통 비율 40%. 자,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한번 치고 올라갈 때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니냐? 아니죠.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강한 상승이 나올 확률 자체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우리 주주님들 영상 끝까지 보셔서 이 내용들 확인이라도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해 왔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바로 이 로봇 품절주입니다. 이 목표 주가가 최소 300%이고 작전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최소 2개월입니다. 자, 유통 비율이 40%대이다 보니까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주가가 치고 나갈 때 폭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력들도 이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최소 300%라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올라갈 확률은 분명히 있다. 자, 최근에 이 트럼프가 로봇 섹터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국내 로봇주들도 정말 한 번에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이유로 트럼프가 로봇 섹터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가?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로봇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거거든요. 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무부 장관이 최근 로봇업계 CEO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이 로봇 산업 발전 가속화에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전 세계 신규 설치량의 54%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23년 기준으로 중국 공장 내 산업용 로봇은 180만 대로 미국의 4배에 달했습니다. 자, 이 미국의 로봇 업계는 관련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현재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 뭐가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 모멘텀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오늘 나눠드릴 건 로봇 품절주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비율이 40%대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며 트럼프가 말했던 자, 이 공급망 강화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협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CES 로봇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을 기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주주님들이 꼭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져온 건데, 최근 들어서 이 원익홀딩스라든지 클로봇, 휴림로봇, SPG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자, 최근에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로봇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저점 대비해서 500%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이 유통 비율이 얼마예요? 유통 비율이 50%대다. 자, SPG도 지금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중국 기업과의 연관성이 딱히 없다. 자, 사실 로봇 섹터가 중국 기업들과의 연관성이 아예 없기에는 어려워요. 근데 이 SPG나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연관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SPG 같은 경우 저점 대비 22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지금 보여드릴 이 종목은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종목이 될 거예요. 모든 로봇주들이 출발할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혼자 출발하지 않고 명확한 매집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서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 대비해서 이제서야 30%가량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저는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유통 비율이 40%이면서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고, 지금 개인들이 털려나가면서 외인들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폭발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힘을 능축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건데, 26년도 대장 섹터가 어디요? 로봇이란 말이에요. 이 로봇 섹터를 장악할 수 있는 이 대장주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이 기대감들은 이제 막 반영이 될 것이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1월 달에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잡으셔야겠죠. 그리고 26년도 내내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바로 나눠드려 볼게요. 자, 위에 제가 번호 하나 띄워드렸어요. 제 개인 번호인데, 자, 히든이라고 우리 주주님들이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은 종목명과 원 단위의 타점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로봇 섹터의 대장주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익홀딩스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원익홀딩스 알려드렸을 때 굉장히 많은 주주님들 뭐 이런 잡주가 어떻게 대장주가 되냐라고 했었는데, 저점 대비 500%의 상승이 결국에 나왔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이제 막 1월 달에 노란봉투법과 로봇 박람회 CES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와주고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 놓치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조금이라도 담아놔 보세요. 자, 이 종목 우리 요청하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빠르게 나눠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